지금 전 세계 방산 시장이 대한민국 때문에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난리라는 표현조차 부족합니다. 이건 가히 혁명이고 기존의 질서를 뒤엎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은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입니다. 에이, 설마 한국이 거기까지 라며 코웃음 치던 방산 선진국들, 지금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일 겁니다. 특히 한국을 경쟁자로 여기며 견제하던 독일, 그리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중국과 일본, 지금 이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유럽을 정복하고 중동을 홀린 K방산이 이번에는 지구 반대편 험준한 산악과 정글의 땅 남미까지 집어삼켰다는 소식입니다. 그것도 그냥 진출한 게 아닙니다. 남미 역사상 역대급 반전을 쓰며 대규모 계약을 따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가슴 벅찬 감동을 넘어 온몸에 전율이 흐를 준비되셨습니까?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현지 시각 9일, 페루 리마에서 대한민국 방산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쓰였습니다. 우리 정부와 페루 정부가 지상 장비 공급을 위한 총괄 합의서에 전격 서명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외신들은 긴급 타전을 시작했는데요. 내용을 뜯어보면 볼수록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계약 규모가 무려 K2 흑표 전차 54대, 그리고 차륜형 장갑차 141대, 합쳐서 총 195대라는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페루 육군의 기갑 전력 전체를 대한민국 무기로 싹 다 갈아엎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성과를 두고 지상 장비 수출 역사상 중남미 최대 규모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이나 유럽의 낡은 중고 장비나 쓰던 남미 시장에 최신형 3.5세대 전차가, 그것도 대한민국 주력 전차가 대규모로 들어가는 건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것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방산 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직접 서명식을 주관했다는 것만 봐도 페루가 이 사업에 얼마나 사활을 걸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K2 전차,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평원을 호령했죠. 이제는 안데스 산맥을 넘습니다. K2 전차가 중남미에 진출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페루의 험난한 고산 지대와 정글 환경, 그 척박한 땅에서도 우리 흑표는 압도적인 성능을 뽐내며 페루 군 수뇌부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페루는 왜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전차들을 다 비교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의 선택은 메이드 인 코리아였습니다. 사실 페루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남미 특유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 국경을 맞댄 이웃 국가들과의 긴장 관계, 그리고 내부의 치안 문제까지 페루는 당장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절실했습니다. 단순히 전시용 무기가 아니라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도 압도적인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실전형 전력이 필요했던 겁니다. 페루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파트너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정답은 오직 대한민국뿐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번 계약이 단순한 무기 판매를 넘어선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페루의 정비 기술 이전, 교육 훈련 프로그램, 그리고 장기적인 부품 공급 체계까지 패키지로 제공했습니다. 이게 바로 한국식 방산 수출의 핵심입니다. 물건만 팔고 끝이 아니라 파트너 국가가 스스로 운용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전통의 방산 강국들은 이 거대한 시장을 한국에 뺏기고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전차 군단의 원조라 불리던 독일을 보겠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는 명품입니다. 하지만 지금 독일 방산업계는 처참합니다. 독일에서 전차 한 대 받으려면 5년,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라인이 멈춰서고 부품 수급은 안 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독일의 관료주의입니다. 서류 한 장 승인받는 데만 몇 개월이 걸리고 수출 허가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당장 안보 위협을 느끼는 국가들에게 독일의 느림보 행정은 재앙과도 같습니다. 페루가 독일을 기다릴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옆나라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도 무기 수출하겠다고 법까지 바꾸며 난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처참한 실패의 연속입니다. 기술력은 있다지만 실전 경험이 전무하고 가격 경쟁력은 최악입니다. 일본이 필리핀에 제안했던 방공 레이더 사업 기억하시나요? 한국 제품의 2배가 넘는 가격을 부르다가 결국 탈락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사양을 맞춰주는 서비스 마인드 자체가 없습니다. 일본이 쭈뼛거리는 사이 한국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중국은 또 어떻습니까? 싼 가격으로 시장을 공략하려 하지만 품질 문제가 심각합니다. 방글라데시에 수출한 중국제 전차들 결국 절반이 고장나서 창고에 처박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움직이지 않는 전차는 그냥 거대한 철 관짝일 뿐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떨까요? 빨리빨리의 민족답게 기적같은 속도로 납기를 맞춥니다. 폴란드의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보낼 때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아니, 계약 도장 마르기도 전에 배에 싣고 온다고. 이게 한국의 클래스입니다. 페루도 이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성능은 또 어떻습니까? K2 흑표 전차는 산악 지형이 많은 한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즉, 안데스 산맥이 국토의 척추인 페루 지형에 이보다 더 완벽한 전차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일반 전차들은 경사면에서는 포탑을 제대로 조준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K2는 다릅니다. 첨단 유압 시스템으로 차체를 수평으로 유지하며 어떤 각도에서도 정확한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건 페루 육군 입장에서 신의 한 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는 너무 무겁고 유지비가 비쌉니다. 70톤이 넘는 무게 때문에 페루의 도로와 교량을 견디지 못합니다. 연료 소비량은 또 얼마나 끔찍한지 전차 한 대 운용하는 비용으로 K2 2대를 굴릴 수 있습니다. 중국제 전차는 싼 맛에 샀다가 고장나서 버려진 게 한 트럭입니다. 결국 가성비, 성능, 납기, 기술 이전이라는 사박자를 완벽하게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실전 경험입니다. 대한민국은 휴전 상태이지 종전이 아닙니다. 70년 넘게 세계 최강의 군사 대치선에서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실전적 노하우가 고스란히 K2에 녹아 있습니다. 이론이 아닌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무기라는 겁니다. 이번 계약은 한국이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증명한 사건입니다. 실제로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이번 계약을 보고 혀를 내두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군사 전문 매체는 이번 사건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가성비로 승부하는 이류가 아니다. 그들은 서방 세계의 무기고가 되었다. 페루의 선택은 남미 전체의 무기 체계가 한국 표준으로 바뀌는 신호탄이 될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브리핑에서 페루는 단순한 전력 보강을 넘어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물고기만 주는 게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까지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기술 협력과 현지 생산, 이것이 진정한 동반자 정신입니다. 한국은 페루의 방위산업 전체를 함께 키워나가겠다는 장기적 비전을 제시했고 이것이 페루의 마음을 움직인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건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남미 다른 국가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칠레, 콜롬비아, 에콰도르 등에서 우리도 한국 무기를 검토하고 싶다는 공식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페루의 선택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불과 반세기 전 소총 한 차로 제대로 만들지 못해 남의 나라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당당히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힘을 공급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폐허가 된 땅에서 우리는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총알 한 발, 탱크 한 대도 만들 수 없었던 나라. 전쟁이 끝나고도 한참 동안 우리는 미국의 군사 원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 선언 이후 대한민국은 눈물겨운 노력으로 방위산업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선진국의 기술을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습니다. 1980년대 첫 국산 전차 K1이 탄생했을 때 세계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전차를 만들어 미국 기술 뺏긴 짝퉁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K1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강력한 K2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K2가 안데스 산맥을 호령하게 된 것입니다. 유럽의 평원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고 이제는 남미의 험준한 산맥을 지키는 창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주춤하고 일본이 멈칫하고 중국이 짝퉁을 만들 때 우리 대한민국 엔지니어들과 근로자들은 밤을 새워가며 명품을 깎았습니다. 밤낮 없이 K2 전차를 조립하는 근로자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자긍심입니다. 연구소에서 몇 년씩 밤을 지새우며 1mm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엔지니어들의 집념이 오늘의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그 피와 땀이 모여 오늘날 이 기적같은 속도와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70년 산업화의 결정체이자 불굴의 한국인 정신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페루의 선택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번 계약을 신호탄으로 콜롬비아, 브라질, 칠레 등 남미 전역이 K방산의 깃발 아래 모여들 것입니다. 이미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남미 각국의 국방부 관계자들이 한국 대사관의 문에 전화를 걸고 있고 브라질은 공식적으로 K9 자주포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아프리카와 중동까지도 K방산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UAE 그리고 아프리카의 신흥 강국들까지 모두가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적을 보여달라고 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자유진영의 무기고이자 세계 최강의 방산 강국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의 그늘에 숨어있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세계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만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당당한 강국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 방산 수출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이 페루 계약을 시작으로 더 큰 도약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 순위 4위, 이제 우리의 목표는 3위, 2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정상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걷는 길이 곧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자세 제어 시스템은 이제 차세대 전차의 필수 사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K9 자주포의 신속 배치 능력은 전 세계 포병의 벤치마크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성능으로 세계를 호령하는 대한민국 국군과 방산 관계자분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앞으로도 K방산의 쾌진격은 계속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깡TV였습니다.